네, 여러분, 그럼 지난 차시에 이어서 계속해서 자율주행과 특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표준 특허와 또 유럽 특허청에 출원되고 있는 이제 자율주행 특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계속해서 이제 미국이나 또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 경향은 어떤지 그 동향에 대해서 계속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또 자율주행차가 미 특허청에 출원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지금 보시는 데이터가 자율주행차 분야의 US 특허 출원 공개 동향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차시에서 봤던 그 연도별 그 특허 출원 건수, 유럽 특허청에 출원되고 있는 건수와 추이가 유사하죠. 그만큼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상용화가 가까워지는 만큼 관련된 특허 출원의 빈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좀 확인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런피아에서 제공하는 2019년도까지의 출원 공개 동향인데요. 2010년까지만 해도 사실 2,000건이 좀 안 됐었거든요. 2,000건이 안 됐었는데 이것이 2019년이 들어서는 거의 뭐 6배 가까이 그 출원 수가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19년도까지 이제 특허 출원 수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자율주행 기술력에 있어서 가장 앞선 국가와 또 기업인 만큼 또 해당 국가 특허청에도 더 어떤 많은 특허가 이렇게 더 뜨겁게 출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기업별로, 핵심 기업별로 얼마만큼의 특허를 미국에 출원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도요타가 좀 많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도요타가 한 2,700건 정도의 특허를 미 특허청에 이제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차시에서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특허 평가를 이제 페런트 리서치라고 하는 일본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도요타가 이제 종합 점수에서는 이제 웨이모에 밀려서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만 유효 특허 건수를 보면 오히려 웨이모의 2배 이상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데이터, 미국 특허청에 출원되고 있는 도요타의 특허가 많다는 이 데이터를 보더라도 도요타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특허를 출원을 하고 있구나, 열심히 자율주행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미국의 이제 포드, 그리고 뭐 보쉬, 뭐 덴소와 같은 기업들이 열심히 이 특허를 좀 출원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핵심 기업별로는 이렇게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또 재밌는 데이터는 이제 자율주행 분야에서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주로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제 바이두입니다. 바이두. 바이두와 이제 바이두 온라인 네트워크 테크놀로지는 159건과 202건에서 한 300건이 넘는 특허를 이제 바이두 그룹사에서 이렇게 출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바이두나 이제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월마트, 아폴로, 또 UATC 등 이런 여러 급성장 기업에서 이제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분야 특허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기업들이 뭐 급성장하는 기업이든 아니면 핵심적인 기업이든 간에 출원 빈도가 가장 높은 주요 기술을 살펴보면 뭐 이렇게 요약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행과 어떤 항법과 관련된 시스템입니다. 아무래도 자율주행과 연관이 되는 그런 시스템들. 그리고 레이더 시스템이죠. 레이더 시스템. 레이더와 같은 그런 센서와 관련된 시스템. 마찬가지로 라이더 시스템도 많이 보입니다. 레이더와 라이더 시스템과 관련된 어떤 특허가 많이 또 출원이 되고 있고요. 진로 제어 시스템, 경로 제어 시스템도 또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통신 인프라와 이런 지도 정보, 자율주행차가 가지고 있는 고정밀 지도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잘 결합해서 정말 빠르고 안전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길을 찾아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런 경로를 제어하는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구현 방법론을 중심으로 특허가 출원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뭐 크루즈 컨트롤, 뭐 차간 거리
유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자동 주차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동 주차에 관한 연구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안전을 고려하다 보면 이제 보행자 인식, 이런 센서들을 활용을 해서 보행자를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사고를 미연에 잘 방지를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이제 또 특허로 많이 출원이 됐겠죠. 또 보행자뿐만 아니라 또 내부의 운전자도 당연히 보행자도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지만, 운전자도 또 이런 사고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에서 이런 운전자를 어떤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개인정보의 어떤 유출로부터, 사이버 범죄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는 것도 역시 해당이 될 겁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운전자를 보호하는 특허 등등이 이 미국 특허청에 출원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면은 최근이죠,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최근에 출원되는 특허 중에서 뭔가 좀 급성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특허에는, 그러니까 이 수많은 특허에 대부분 꼭 들어가 있는 키워드가 뭐냐라는 거를 또 조사를 해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 뭔가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어디서 많이 보던 단어 아닌가요? 바로 CNN 기반으로 하는 그 객체 인식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센서를 기반으로 해서 영상이나 이미지 정보를 획득을 하고, 그 영상이나 이미지 안에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구분해내기 위해서는 이런 CNN 알고리즘, 또 뭐가 있었죠? 제가 소개해드린 것 중에 뭐 Fast RCNN, SSD, 욜로와 같은 다양한 이런 이미지와 영상 내 객체를 인식을 해내는 알고리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어떤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 더 넓게 나가서 이걸 확장하면 이제 딥러닝이죠, 딥러닝. 그래서 CNN 등 이런 다양한 학습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딥러닝 기법들이 역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구나. 여러분들 제 수업을 들으셨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자율주행 플랫폼 중에서도 가장 강조했던 게 뭐였습니까? 바로 소프트웨어 컴퓨팅 플랫폼이었습니다. 사실은 결국은 자율주행이 5단계로 도래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베테랑 운전사, 20년, 30년 이상의 베테랑 운전사와 맞먹는 운전 실력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쌓는 것,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쌓는 건 중요하지만, 아니 데이터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걸 학습을 잘 해야죠. 효과적으로 잘 빠르고 신속하게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학습을 해야 더 빠른 시간 안에 자율주행, 똑똑해진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면 어떤 방법이 이 자율주행을 학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일까라는 고민이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런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 기법, 딥러닝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또 각광받는 그런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IoT도 역시 많이 봤습니다. IoT도 이제 사물 인터넷, 어쨌든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죠. 그리고 비슷합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와 관련된 부분들도 역시 딥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뭔가요? 그러니까 심층신경망입니다. 심층신경망, 그죠?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딥러닝이라는 게 뭔가요? 결국은 인간이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을 본뜨다 보니 기계가 어떻게 하면 인간처럼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을까? 바로 인간의 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의사결정 과정, 학습하고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본떠서 이런 신경망을 만들고, 이런 신경망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층신경망에 대한 연구, 결국은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 딥 뉴럴 네트워크 다 각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용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머신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머신러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컨볼루셔널 레이어 자체에 대한 부분들, 어떤 판단을 위해 필요한 이런 레이어들이죠. 레이어들과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또 V2X 커뮤니케이션, V2X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방법들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에 기반하면 이 키워드들이
왜 뜨고 있구나, 왜 각광받고 있느냐라는 거를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결국은 AI다. CNN, 딥러닝, 뭐 머신러닝 다 AI입니다. 그래서 AI 중심의 키워드 기반 특허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출원되는 특허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특허청에 이렇게 다양한 특허가 출원이 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궁금해지는 거죠. 우리나라 상황. 우리나라는 미국 특허청이 어떤 특허를 출원하고 있지? 예, 궁금해지거든요. 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 관련된 한번 데이터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려 보면 미국 특허청에서 한국 출원인의 특허 활동 지수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 데이터가 역시 있습니다. 예, 역시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특허 활동 지수라는 것에 먼저 정의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허 활동 지수라는 건 이제 특허를 출원하던 특정 기업이 있을 겁니다. 예, 특정 기업 또는 국가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 기업 또는 국가가 어떤 특정한 기술 분야에서 이제 특허를 출원을 할 텐데 그 특정 기술 분야에서 특허를 출원을 하는 비율이 과연 타 기업이나 타 국가와 비해서 그 비율이 어떤가, 높고 낮음을 표시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령 특허 활동 지수가 높다라는 건 뭔가요? 가령 크루즈 컨트롤 분야 특허 활동 지수가 높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크루즈 컨트롤과 관련해서 특허를 출원을 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타 기업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가 이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분야의 특허를 출원하는 비율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해당 분야에서 타 국가나 타 기업 대비 액티비티가 더 이제 활발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프를 보면 이제 한국이 어디냐면 여기 파란색입니다. 예. 파란색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뭐 레이더나 라이더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 기술들에 좀 많이 특허를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특정을 하자면 어느 부분에 그럼 특허를 활동을 집중을 하고 있느냐? 위치나 진로 제어. 예. 그러니까 위치 제어죠.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게 측위를 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많은 특허를 출원을 하고 있고 효율적인 어떤 경로 제어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많은 특허를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나 다른 기업들보다 출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동 주차, 주차를 뭔가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시스템, 뭐 알고리즘 원리 이런 분야들에서 타 국가 대비의 특허 활동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치 또는 진로 제어라든지 이 자율주행 분야에서 출원을 자동 주차 분야에서 출원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미국 특허청에 출원된 이제 한국 특허의 뭐 비중이라든지 또 우리가 규모를 계속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파란색이 이제 특허의 비중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이 전체적인 특허가 차지하는 이제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규모인데요. 일단 규모를 먼저 볼까요? 예. 특히 좀 어디가 높은 것 같습니다. 12.3%. 예. 자동주차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또 어디가 있나요? 네. 위치 또는 진로 제어.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부분. 네. 자동주차나 위치 또는 진로 제어나 크루즈 컨트롤 부분에서 점유율이 높다. 근데 이런 표현은 어디선가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바로 이전 페이지에서 우리가 뭐예요? 특허 활동 지수라는 걸 봤지 않습니까? 이미 특허 활동 지수라는 것이 타 국가나 타 기업 대비해서 우리가 출원을 하는 빈도를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여기서 우리가 위치 또는 진로 제어나 자동주차 분야에서 특허 활동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특허의 어떤 규모에 있어서 이런 자동주차나 위치 또는 진로 제어 부분에서 맞는 것이 결과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비중적으로는 그렇고요. 또 근데 이제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수를 놓고 보자면 가장 많이 출원하는 기술은 이제 내비게이션이나 충돌 방지 시스템을 가장 많이 출원한다라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죠. 내비게이션이나 충돌 방지 시스템을 많이 출원은 하지만 상대적으로 타 국가에서 더 많이 출원을 하기 때문에 비중으로 따지면은 이제
점유율로 따지면 이제 한국 출원의 출원은 많이 하지만 점유율로 따지면 이제 낮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는 내비게이션, 충돌 방지 시스템 쪽, 그다음에 위치나 진로 제어나 크루즈 컨트롤, 자동 주차 쪽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 그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출원을 하는 모든 기업이나 기관들에서 주로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이제 좀 미국 특허청이랑 동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유럽 특허청과 마찬가지로 미국 특허청에서도 해마다 이런 특허의 출원 건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국내 특허 출원 현황은 어떨까요? 국내 출원 현황 보시면 2010년부터 19년까지 이제 통계 자료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해서 출원 건수를 보시면 역시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다. 특히 이제 요 녹색 그래프가 이제 총합이거든요. 예. 그래서 자율인식 분야의 자율주행 분야의 국내 출원 수의 그 평균 증가율이 뭐 연평균 증가율이 한 8% 정도로 계속 증가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보면 어떤가요? 어떤 것들이 많이 출원이 되고 있나요? 특히 국내에는 이제 환경 인식 분야, 여러 가지 인지와 관련된 인지 판단 분야, 인지 판단 제어 중에 인식과 관련된 분야의 어떤 특허, 뭐 정확히 어떤 특허인지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관련된 특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판단과 관련된 부분들의 출원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거 하나는 특히 이제 서비스 분야, 자율주행과 관련된 서비스 분야는 뭐 물론 전체적인 총합으로 봐도 뭐 7,400건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 추이를 보시면 특히 2018년도와 19년도에 들어서 이 출원 건수가 1,000건이 넘어가고 있죠. 왜 자율주행과 관련된 뭐 기술보다는 서비스 관련된 특허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을까요? 서비스의 중요성도 제가 이전 수업들을 통해서 강조를 했었죠. 뭐 차량 공유 등등, 뭐 배송, 운송 등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발전을 함에 따라서 보이시죠? 뭐 이런 카풀이라든지 뭐 차량 공유, 그다음에 마스 플랫폼과 같은 이런 뭐 시스템 서비스의 발달의 영향으로 이런 서비스 분야와 관련된 특허도 늘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특허만 하더라도 거의 3만 건과 가까운 특허들이 이제 출원이 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이제 그 뭐 인지 분야, 이전 페이지에서 보시면 환경의 어떤 인식과 관련된 분야 관련해서 뭐 가장 많은 누적 특허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000건 정도가 출원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특허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특히 어느 분야죠? 차량용 영상 인식 분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 인식 분야의 한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겠죠. 차량용 영상 인식 분야의 경우 이 자율주행이라든지 딥러닝 기술과 맞물려 가지고 이 차량용 영상 인식 분야의 국내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대학에서도 또 차량용 영상 인식과 관련된 특허들이 많이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로서도 여러분들 수업에서 배우시는 AGV, 자율주행을 위한 AGV, 뭐 예지 보전, 뭐 플랫폼, 뭐 등등, 뭐 자율주행을 위한 경로 제어 등등 여러 특허들을 출원을 했습니다만은 이 차량용 영상 인식 같은 경우에 특히 특허 출원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또 조금 더 쪼개서 그 인식 분야에 맞춰서 좀 어떤 특허들이 많이 출원되고 있는지 세부 기술별로 쪼개보면 뭐 이런 환경 인식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객체 검출 인식 및 추적, 객체 검출 뭐 인식 및 추적, 뭐 전처리 기술, 인식 뭐 어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 같은 거 이런 것들 뭐 차량 위치 인식 등등 여러 가지 기술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객체 검출 인식, 어떤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이 이미지와 받아들인 동영상 내부에 있는 것들이 뭔가 사람이냐 뭐 동물이냐 표지판이냐 신호등이냐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추적하기 위한 이런 특허가 굉장히 또 특히 촬영용 영상 인식 중에서도 또 많이 출원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아마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인식과 관련해서 라이더와 관련된 특허 출원도 굉장히 또 많이 국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라이더를 활용한 뭐 매핑이라든지 인식과 관련된 기술들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율주행에 있어서. 그래서 라이더 관련 특허 출원만 하더라도 뭐 2012년도에 이제 전년 대비 뭐 2배씩이나 상승을 하고요. 뭐 2017년도까지는 이제 라이더 관련해서만 한 해 100건 이상이 국내 특허청에 출원이 되고 있다라고 하죠. 예, 그래서 뭐 이 데이터로는 좀 논리적인 비약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죠. 라이더의 어떤 부품 자체의 어떤 국산화에 대한 연구도 중요할 수가 있죠. 예, 왜냐하면 라이더에 대한 기술 개발이 지금은 주로 이제 우리가 라이더 부품을 어디에 의존을 하고 있죠?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벨로다인사와 같은 해외 업체에 의존을 하고 있고 AGV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AGV들도 주로 뭐 독일과 일본과 같은 업체들, 일본 등의 이제 그 라이더 부품을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어떤 국산화와 관련된 기술들도 많이 좀 연구를 하다 보니 이렇게 라이더와 관련된 자체 특허도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뭐 뿐만 아니라 뭐 라이더의 어떤 그러니까 국산화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구조나 제어라든지 특히 어떤 신호 처리와 관련된 부분들, 또 라이더의 내장 소자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라이더와 관련된 연구들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이제 좀 자율주행에 관련된 라이더 제어, 신호 처리 부분들. 예. 기업별로는 어떨까요? 뭐 기관별로는 국내 출원 현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일단 국내 특허청에 출원하는 이제 탑 10 출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10개 업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현대자동차와 같은 뭐 자동차 제조업 업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현대 MN소프트나 뭐 LG전자와 같은 업체들도 있습니다. 예. 뭐 팅크웨어 같은 또 업체들도 보이고요. 또 뭐 전자통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와 같은 공공연구소도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제조업과 뭐 소프트웨어 산업에 속한 기업들, 뭐 공공연구소들이 뭐 골고루 이렇게 상위 10위권에 출원을 하고 있지만 이게 또 어떤 기업의 특징에 따라서도 출원되는 분야는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가령 완성차 업체 등등 해가지고 이런 현대자동차나 모비스 등을 보면 출원인이 주로 많이 출원하는 비중을 보면 이제 2번이 뭐죠? 예, 2번이 이제 충돌 방지 시스템 같은 거죠. 그래서 충돌 방지 시스템이나 내비게이션 또 자동 주차와 같은 기술들을 주로 특허를 이제 출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내비게이션 기술이죠. 아무래도 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초정밀 지도를 구축을 하고 이걸 내비게이션을 하는 그런 기술들을 중심으로 많이 특허를 출원을 하고 있다. 그 어떤 기업의 어떤 그런 목적에 따라서 기업의 어떤 성격과 어떤 유형에 따라서 또 관심을 갖고 있는 특허가 어느 분야인가도 나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지난 차시부터 뭐 유럽, 미국, 한국 등등 다양한 국가의 특허청에서 보여지고 있는 특허의 어떤 기술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걸 이제 좀 종합적으로 5개 국가 특허청별로 이제 좀 정리를 한 데이터가 있어서 제가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뭐 내비게이션이나 뭐 충돌 방지, 레이더, 뭐 인식, 뭐 크루즈 컨트롤 뭐 등등 해가지고 이 5개 구간의 5개 국가의 특허청별에 5개 국가 특허청별로 뭐 어떤 기술들이 이제 많이 주로 출원이 되고 있느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5개 특허청에 대해서 내비게이션과 관련된 거, 뭐 충돌 방지와 관련된 거, 레이더 시스템과 관련된 특허들이 이 5개의 상위 특허청과 상위 특허청은 아니지만 5개의 이 국가의 특허청에 많이 출원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이 많이 출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세부 기술에 대한 출원 국가별로 한번 살펴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 주로 어디서 많이 출원하고 있냐면 바로 이 위치 또는 진로 제어와 관련된 특허를 5개 특허청에 가장 많이 출원을 하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행자 인식의 측면에서 보행자 인식의 측면에서 미국에서는 이 5개 특허청에 걸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은 뭐 운전자를 위한 안전장치 등, 운전자를 위한 뭐 안전장치 등에서 또 많은 그 특허를
출원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고요. 뭐 이외에도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주로 내비게이션이나 충돌 방지 시스템, 뭐 일본도 이제 크게 다를 바 없이 유럽과 마찬가지로 이제 내비게이션이나 충돌 방지 시스템 등을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각 국가별로 어떠한 기술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또 각 기업별로는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각 국가별 특허청으로는 어떠한 또 기술들이 많이 출원이 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 특허청에서의 한국 출원인의 자율주행차 특허 활동 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걸 이제 5개 국가 특허청으로 다 종합해서 보면 어떨까요? 역시 종합해서 보니까 이 충돌 방지 시스템이나 크루즈 컨트롤 분야에서 우리나라 이 어디죠? 파란색 그래프죠. 충돌 방지 시스템이나 크루즈 컨트롤 분야에서 굉장히 집중해서 특허를 많이 출원을 하고 있다라는 걸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타 국가 대비해서 운전자를 위한 또 안전장치라든지 또 자동주차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미국 특허청의 한국 특허의 비중이나 규모를 살펴봤는데요. 이걸 또 5개 특허청으로 종합해서 또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출원인이 가장 많이 출원하는 거는 역시 내비게이션과 충돌 방지 시스템 쪽에 관심이 많고요. 5개 특허청을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충돌 방지 시스템이나 안전장치라든지 자동주차와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출원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일일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결과적으로 5개 특허청에 출원된 기술 키워드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각국별로, 각 기업별로 어떤 것들이 있나를 살펴보신다면 대충 그 국가와 기업이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연구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이 뭔가를 파악하시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면은 각 국가별로 각 기업별로 어떤 특허를 출원하는 건 알겠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출원하는 특허라든지 전반적인 이런 기술 수준이 그럼 해외에 비교하면 어떠냐? 그게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궁금한 질문일 수가 있는데요. 요 발췌한 요 그래프가, 요 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유럽이 레퍼런스입니다. 유럽의 상대 수준과 유럽의 기술 격차가 이제 레퍼런스가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상대 수준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상대 수준은 2011년과 13년, 15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2015년, 조금 오래된 데이터이긴 하지만 여전히 한 80% 정도 수준이다. 유럽의 수준은 한 80% 수준이라고 알 수가 있고요. 한 1.6년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결과는 어떤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타 또 조사기관에서는 또 미국의 또 기업이 가장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는 어떤 각자의 어떤 평가 지표와 방법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질 수 있는 결론이기 때문에 그건 좀 여러분들께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분명한 건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분명히 수준 격차가 있다. 라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세부적으로 보면 앞서서는 우리가 그냥 스마트 자동차 기술 국가별 기술 수준을 봤는데 세부적으로 봤을 때 국가별로 융합 기반 기술, 자동차 안전 기술, 자동차 편의 기술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제 쪼개 보더라도 유럽을 100으로 잡았을 때 우리가 융합 기반 기술은 한 79%, 자동차 안전 기술은 약 한 78%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기술 수준에 있어서 아직은 미국이나 유럽을 좀 많이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자율주행차 기술 영향력 지수를 또 특허청별로 살펴보더라도요. 말 그대로 기술 영향력이 얼마나 있냐라는 거예요. 기술 영향력이라는 거는 이제 특허 품질을 나타내는 지표죠. 품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1 이상이면 기술 영향력이 그대로 크다는 의미예요. 파란색이 우리나라거든요. 각 기술별로 파란색이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대부분 1을 넘습니다. 1이면 어쨌든 기술 역량이 크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주황색이라고 할까요? 주황색, 즉 국외 출원인에 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전반적으로
기술 영향력이 이렇게 아직은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시장 확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시장 확장성, 범용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3 이상이긴 하지만 역시 대한민국 파란색, 국외 출원인 주황색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국외 출원에 비해서 이 어떤 특허들이 출원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좀 시장 확장성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평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5개 국가 특허청 전체를 보고 보더라도 예, 특허성이 예, 어떤 기술은 거의 뭐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들도 있죠. 우리나라의 그만큼 어떤 시장 확장성이 국외 출원인의 시장 확장성보다 좀 많이 떨어지는 거를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관심도도 있습니다. 특허 관심도 말 그대로 관심도라는 건 이제 여기 정의가 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세부 기술별로 특허의 패밀리 특허가 얼마나 산출이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예. 어떤 특허가 있으면 그와 관련된 어떤 유관 특허를 얼마나 많이 이제 출원을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 보시다시피 역시 한국 출원인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국외 출원인보다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 예. 그래서 시장 확장성이라든지 그리고 이 기술 영향력 지수보다도 특히 이제 그 지금 보시는 이 관심도가 더 국외 출원인에 비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어떤 이 특허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여러 지표들을 좀 우리가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요. 5개 특허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한국 특허의 관심 중요도 상대적으로 매우 국외 출원인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더라도요.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한 건데요. 그 한국 출원인의 자율주행차 특허는 5개 국가 특허청에서 점유율이 한 12%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뭐 점유율은 나쁘지 않으나 뭐 전 세계적으로 특허 출원이 되고 있을 거잖아요. 점유율은 나쁘지 않으나 이런 그 질적인 문제죠. 기술 영향력, 범용성, 특허 관심도 측면에서는 아직 국외 출원인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 수준이나 따라가야 할 격차도 있고 상대적으로 출원되고 있는 특허의 어떤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은 좀 따라가야 할 길이 많다라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특허의 양보다는 좀 질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국내 컨설팅 보고서에 또 설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건수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측면을 많이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어떤 질 높은 표준 특허를 획득을 하는 것이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저 역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술 무역 수지도 이제 개선을 할 수 있고 또 결론적으로는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아예 기술 개발을 한 단계에서 초창기에 이제 대중소기업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표준화와 연계한, 표준 특허와 연계한 어떤 특허 전략을 수립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컨설팅 보고서에서는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 가지 앞선 데이터들을 보면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결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은 뭐 바로 특허 분쟁입니다. 뭐 이미 스마트폰에서는 뭐 국내 또 스마트폰 대기업 제조업체하고 또 뭐 미국의 또 대기업 제조업체하고 또 여러 가지 분쟁이 붙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ICT 특허 분쟁이 스마트폰에서 결국은 또 자동차로 확대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특허를 출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질 높은 특허를 출원하는 건 더 중요하고 또 표준 특허와 연계해서 출원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그렇게 출원한 특허들이 또 나중에 특허 분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더 무서운 거는 이제 업체 간의 특허 분쟁도 있을 수가 있지만 가장 무서운 건 이제 NP와의 특허 분쟁입니다. NP와의 특허 분쟁. NP는 뭐냐면 별도의 어떤 제조나 생산 활동 없이 특허만 매입을 하는 거예요. 예. 특허만 매입을 해서 그거에 대한 로열티로 이제 수익을 창출을 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NP가 이제 특허를 사들이고 본인 특허가 침해당했다고 생각을 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기업에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NP와의 특허 분쟁에도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건 이제 기업과 기관이 준비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겠죠. 그래서 NP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특허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NP와 어떤 특허 소송된 케이스가 있으면 그 케이스를 또 상황별로 분석을 해서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도 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MP가 아무래도 좀 국외에서 많이 설립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한국형 MP를 설립을 해서 우리 한국에서 먼저 이런 국내 기업의 어떤 분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그리고 산학연이 가지고 있는 우수 특허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한국형 MP를 설립하고 한국형 MP에 투자하고 설립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 또 중요한 향후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일례로 뭐 2015년에 이제 한국형 MP형 IP 투자펀드를 조성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은과 이제 기은이 각 500억 원을 출자를 해서 한 1,000억 원 규모의 이런 MP가 설립이 되었고, 실제 이런 우수 지재권과 IP를 확보한 기업에 투자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토종 MP들이 이런 특허들에 대해서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도 이런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특허 분쟁에 대비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이번 차시를 통해서 여러분들 뭐 유럽이나 미국, 국내 등등에 출원되는 특허의 국내외 동향들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특히 이제 대한민국이 특허 출원의 어떤 활동이나 점유율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지만, 특허의 질적 수준이라든지, 특허의 어떤 인지도의 측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가야 할 길이 좀 멀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수준 높은, 특히 표준 특허와 연계한 전략을 세워서 수준 높은 특허를 많이 출원을 해서 뭐 기술 무역 수지도 개선을 하고 또 국가 경쟁력도 제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먼 미래를 봤을 때 우리가 만든 표준 특허들이 또 보호받기 위해서는 MP라든지 이런 어떤 뭐 해외 경쟁 업체로부터의 어떤 그런 특허 분쟁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이 자율주행과 관련 특허를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자율주행과 뭐 사회 변화, 그리고 자율주행과 특허라는 주제로 이번 주차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